안녕하세요, 원부자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봄이 오는 것 같네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출조하는 선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미친 광어 소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8자가 잡혔다고 하네요. 사람도 그렇지만 정신 나간 광어가 있는 건지, 시즌이 일찍 시작하려는 건지, 아무튼 낚시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광어 다운샷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로 좀 만들어서 다가오는 대광어부터 일반 광어까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영상이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셨거나 모르고 계셨던 좀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광어 다운샷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웜을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배 위에서 흡연을 하시거나 쇼크리더 줄 마감을 하시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라이터에 불을 켰을 때 바람 때문에 불을 잘 못 붙였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라이터로 이렇게 불을 켰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살짝 불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라이터 불이 어떻게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날리겠죠. 근데 배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라이터 불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바람이 불어와서 라이터 불이 이렇게 날릴 때 배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같이 이동을 한다면, 자, 여기서 가정은 바람의 속도와 배가 이동하는 속도가 똑같을 경우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라이터 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답을 선뜻 하시질 못하더라고요. 맞추신 분도 계시고 틀리신 분도 계시는데 거의 반반의 비율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제가 생각할 시간을 한 3초 정도 드릴 테니까 그동안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생각들 해보셨나요? 그럼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라이터의 불꽃은 똑바로 선다입니다. 이건 제가 배 위에서 실제로 해본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바람의 속도와 배의 속도가 같다면 라이터 불꽃에는 전혀 바람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상 초반에 이런 질문을 왜 드렸느냐? 바로 여러분들, 특히 바다 낚시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자주 헷갈리시고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 물속에서 우리의 웜이 조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느냐, 그 조류의 영향에 따라서 웜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혹은 바늘을 묶는 매듭법을 어떤 걸 써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그냥 라인에 웜이 매달려 있기만 해도 조류발에 의해서 웜이 수평을 이루겠지만, 조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처진 웜은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웜이 바닥 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웜은 물속에서 수평을 이뤄야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물속에서 이 가짜 미끼인 루어가 실제 베이트처럼 보여야 놈들에게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폴링에 바이트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초나 밑걸림에서 빠져나올 때 바이트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바이트들도 사실 베이트가 물속에서 돌아다니는 비슷한 액션이었기에 입질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혹은 이 포식성이 강한 어종들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수평인 상황에서만 바이트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부분의 입질이 바닥을 긁거나 혹은 살짝 뛰어서 채비를 가져갈 때 고추대에 고추 열리듯이 매달려 있거나 정신나간 방패연 마냥 웜이 사방팔방으로 펄럭이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입질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채비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팔로마 노트일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구슬 채비, 그 다음에 드롭샷 노트, 그 다음에 제가 개발한 이런 언투클립, 그 다음에 이런 리치노트, 나와 있는 채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채비를 선호하십니까? 자작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샵이나 인터넷에서 기성품을 사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왜 웜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채비를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낚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철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광어한테 물어본 적 없습니다. 다만 몇몇 선장님들, 또 나름 광어꾼이라고 하는 분들과 의견을 나눠봤을 때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이 화이트보드를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다고
바다는 조류가 있기 때문에 조류 방향은 이쪽으로 물이 흐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배가 포인트에 딱 도착을 하면 배가 동력을 멈추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후진기아를 살짝 넣어줍니다. 후진기아를 탁 넣어주고 삑 소리와 함께 우리의 채비가 이렇게 쭉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자, 이때 멈춰있던 배는 무한정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점차 흐르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조류와 속도가 맞춰질 거예요. 자, 이때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배의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물의 속도가 빠를까요? 정답은 물의 속도가 빠르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채비는 20개의 채비가 봉돌을 매달고 다 바닥을 박박 긁어가면서 가든 아니면 바닥에서 뛰어가든 혹은 또 어떤 분은 밑걸림이 생겨갖고 밑걸림과의 싸움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것이고 물속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배가 물보다 빠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어쨌든 확실한 건 대부분의 경우에 배는 물보다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들은 멘트인데 바닥걸림이랑 씨름하는 분을 두고 대천의 유명한 선사의 선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배가 흐르지 않으니까 빨리 끊어버리세요라고. 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배는 물보다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배가 물보다 얼마만큼 느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비를 막 내린 직후는 물보다 많이 느릴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속도와 거의 비슷해져 갈 거예요. 그쵸? 포인트 바로 위에서 삑 해서 채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 포인트 얼마 전에 채비를 내린 다음에 포인트로 채비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채비가 포인트에 도착할 때쯤 우리 배의 속도는 물의 속도의 한 80%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이 100%라고 하면 배의 속도는 80%. 포인트에 도착할 때쯤 돼갖고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80%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80%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물의 속도를 100%, 배의 속도를 80%라고 봤을 때 혹은 여기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채비는 조류의 영향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배의 속도는 곧 내 채비의 속도일 테니까 얘도 물의 속도보다 80%의 속도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20% 정도가 느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조류 방향 이쪽, 배도 이쪽, 물의 속도는 100, 배의 속도는 80, 배의 속도는 내 채비의 속도니까 내 채비의 속도도 80. 그러면 물이 20만큼 빠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20만큼의 조류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류의 방향으로 20% 정도. 그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엔 육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선제도, 여기는 영흥도. 이건 영흥대교입니다. 이게 바다고 다리 위에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에 뽕돌이 아닌 1톤짜리 철퇴를 달았어요. 조류의 방향이 이쪽이라고 가정을 할 때 웜은 어디로 쓸까요? 자, 이쪽으로 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조류가 몇 노트로 흐르냐입니다. 이 웜을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류의 힘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0.1노트면 얘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0.3? 0.5?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 웜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웜이 조류의 저항을 얼마만큼 받는 구조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1노트의 속도는 1.852km/h입니다. 1시간에 1.852를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초로 환산해 보면 51cm/s입니다. 초당 50cm. 그러니까 성인이 평소 조금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의 속도라고 할까요? 한 뭐 이 정도 되겠죠. 1초 이 정도 되겠죠. 0.1노트는 이 50cm를 가는데 10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속도로 웜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웜이 생겨먹은 모양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한 0.3에서 0.5 사이는 되어야 물의 속도가, 그래야 이 웜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물발이 되지 않겠느냐, 조류의 속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횟집 수족관에다가 이걸 내려봤어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물살이 있는 그 수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그 수조랑 물살이 거의 없는 수조 두 군데다가 한번 내려봤거든요. 채비는 팔로마 노트였고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웜을 깨끗이 씻어갖고 내려봤습니다. 자,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조류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웜이 잘 서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웜은 이번에 제가 제작해서 만든 이 6인치 웜이긴 합니다만 5인치였다고 해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서 있는 이유는 웜의 앞대가리 모양이 이렇게 잘려 있기 때문에 웜의 대가리가 기둥줄에 대어서 그나마 이 정도도 서 있는 거지, 그게 아닌 방식이었다면 아예 이렇게 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다리 위에서 내린 철퇴에 달린 웜에는 조류가 0.1노트든 0.3노트든 1노트든 조류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에서 내린 채비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배 얘기로 다시 가서요. 우리가 광어 다운샷 낚시하기 가장 좋은 물의 속도는 1노트 안팎입니다. 그러면 100으로 잡았던 속도를 1노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배의 속도는 몇입니까? 0.8노트죠. 우리의 채비도 같으니까 0.8노트. 이때 웜이 물속에서 받는 조류,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조류값이라고 할게요. 조류값. 조류값은 몇일까요? 이쪽 방향 0.2노트. 자, 물이 1노트로 가고 배는 0.8노트로 가고, 배가 물보다 0.2노트만큼 느리기 때문에 웜은 이쪽 방향으로 0.2노트만큼의 조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는 저는 웜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더럽게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이 0.5노트로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80%의 속도로 간다고 가정을 했던 우리 배는 몇으로 갈까요? 0.4노트로 갈 거예요. 그죠? 배가 물보다 0.1노트만큼 느리죠. 마찬가지로 이때의 조류값은 이쪽 방향 0.1노트가 될 겁니다. 그죠? 이 정도의 조류값으로는 웜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비 자체가 어느 정도 웜을 세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배가 이렇게 흐르면서 우리 채비도 바닥을 이렇게 읽어가죠. 이때 순간적으로 봉돌이 바위에 걸립니다. 바위에 걸리는 순간 내 채비에 걸리는 조류값은 얼마일까요? 내 봉돌이 밑걸림에 걸렸다고 해서 그걸 우리 배가 인지를 하고 저 사람 걸렸네, 그래서 배 흐르는 걸 멈춰주는 것도 아니고, 조류가 저 사람 바닥에 걸렸구나, 조류를 잠깐 멈춰야지, 이러고 멈춰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흐르게 되죠. 물은 계속 흐르고 배도 계속 진행을 하는데 내 채비만 밑걸림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조류를 1노트라고 가정을 하면 내 채비가 밑걸림에 탁 걸리는 순간, 순간적으로 내 채비에 받는 조류값은 1노트가 됩니다. 그죠? 물은 그대로 흐르니까 밑걸림이 생겼어요. 1노트를 다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드가 이렇게 하던 낚싯대가 밑걸림이 생기면서 쳐박으면서 낑낑 대다가 결국은 밑걸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고 아까의 속도대로 쭉 로드도 원래 상태로 이렇게 복원이 되면서 쭉 따라갈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내 채비가 물보다 빨라집니다. 왜? 물은 1노트, 배는 0.8노트. 그러면 차이가 이제 0.2노트 정도 얘가 빠른 건데, 밑걸림에 생겨서 순간적으로 1노트를 다 받다가 봉돌이 빠져나오면서 로드가 복원이 되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따라갈 때는 순간적으로 0.1노트든 0.2노트든 0.3노트든 간에 웜이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매달리게 될 거예요. 왜? 뭐 밀렸던 숙제 하듯이 쭉 따라갈 때, 그죠? 그때는 이쪽이 매달릴 거란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웜은 물속에서 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매달렸다가 저쪽으로 매달렸다가 기둥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저쪽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웜을 어느 정도 세워주지 못한다면 이 고추대에 고추 매달려 있듯이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돌겠죠. 자, 이건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괴상한원님 영상이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팔로마 노트인데 기존의 팔로마 노트는 바늘을 세워주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래바닥이에요. 영흥도에서 보팅을 하면서 찍은 영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시면 분명히 라인이 사선이 되어 있는데 웜이 앞에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뽕돌이 바닥 모래 닿기도 하고 보트가 파도에 의해서 빠르게 진행됐다가 멈칫했다 진행됐다 멈칫했다 하면서 물속의 조류도 일정하지 않고 배도 파도를 타고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하기 때문에 웜이 이쪽 저쪽으로 돌아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본 겁니다. 제가 뭐 선장도 아니고 물속에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한 가정들이 100% 완벽한 예라고 보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유속이 빠르다고 해서 우리 웜이 무조건 수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웜을 인위적으로 세워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람이라는 변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배입니다. 이건 바람을 등지고 배를 대느냐, 배를 바람을 앞으로 맞아가면서 대느냐.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팽커가 있는 배는 그 배 뒤에 이렇게 도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스팽커가 있는 배 없는 배는 다른데 스팽커가 없는 배라고 가정을 할 경우 바람을 뒤쪽으로 맞게 됩니다. 아까 얘기대로 배가 물보다 80%의 속도로 진행을 할 때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게 되면 그러면 배는 물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줄이 많이 날리게 되면 선장님이 줄을 잡아주기 위해서 후진기어를 넣죠. 즉 바람에 의해서 배가 밀리는 걸 잡아준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람을 잡는다, 바람에 최대한 영향을 없게 한다, 바람의 영향을 안 받도록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이야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배의 방향은요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조류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바람이 어느 정도 불 때, 바람이 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때에 대한 이야기지, 바람이 약하게 불 땐 바람의 방향이랑 상관없이 뭐 선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배를 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람이 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불게 되면 선장님이 배를 측면을 흘리고 싶다고 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밀고 싶다고 해서 밀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바람은 뒤로 맞는데 조류 방향이 이쪽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대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배의 방향은 결정되는 겁니다. 조류가 이쪽 방향이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는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배가 앞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옆으로 흐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의 속도가 조류가 1노트, 배의 속도는 0.8이나 0.9나 뭐 0.7이나 이 정도 되겠죠. 배의 속도가 조류보다 빠를 수는 없거든요. 바람의 방향? 조류랑 상관이 없잖아요. 바람은 선장님이 엔진의 동력으로 잡아주는 거고, 그러면 아까 드렸던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조류가 아예 안 갈 때 물이 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바람이 이쁘게 불어준다, 뭐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은 안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바람의 힘으로 배가 낚시하기 딱 좋게끔 밀린다는 얘기겠죠. 이럴 때는 어떨까요? 조류는 거의 없는데 배가 바람의 힘으로 밀리다 보니까, 자, 물은 빵노트, 조류가 전혀 없어요. 바람이 뒤에서 0.5노트로 불어줘요. 그러면 우리 배가 0.5노트만큼 이렇게 떠내려 가겠죠. 채비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러면 조류 값은, 자, 이쪽 방향 0.5노트, 웜은 당연히 이쪽으로 매달리겠죠. 문제는 바람이 계속 부는 것도 아니고 한 방향으로만 일정하고 꾸준하게 부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의 방향도 1시간에 30도씩 계속 바뀝니다. 이쪽으로. 즉 배가 이렇게 흐르던 게 1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흐르고, 또 1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흐르고, 또 1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흐르고, 또 1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흐르고, 계속 배가 흐르는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물의 방향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데 바람 역시도 일정하게 이쪽으로만 부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만 부는 것도 아니고 바람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런 뭐 조류의 방향, 뭐 바람의 방향, 이런 모든 상황과 변수를 나열해 가면서 다 설명을 드리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고요. 바람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배가 흐르는 것이 일정할 수는 없다. 물속의 상황, 뭐 바다 밑 지형에 따라서 조류 속도나 방향이 또 일정하지 않습니다. 겉조류랑 속조류가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다양한 변수를 생각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배가 흐를 때 웜이 조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서 바람의 영향과 물의 뭐 속도, 바람의 속도 이런 걸 다 계산해 가면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미 내린 채비를 올려서 다른 채비로 바꿔가면서 채비를 내리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낚시 가기 전날, 전전날, 전주에 우리가 낚시하는 바다의 기상이 뭐 바람이 좀 있고 없고 물이 세고 안 세고는 기상 어플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이 좀 있고 조류가 센 날이라면 라인이 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바짝 세워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유동적인 팔로마 노트가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바람이 없는 날엔 조류가 약하던 세던 스넬 노트나 이런 리치 노트처럼 웜을 인위적으로 바짝 세운 채비가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제가 광어를 아니라서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를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우리가 낚시하는 포인트마다 베이트들이 다르고 또 베이트마다 움직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액션에 어떤 단차에 어떤 웜에 어떤 매듭법에 광어가 물어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다가 현장에서 사용해 보시고 나름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것도 낚시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6인치 웜을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7인치 웜도 있고요. 그리고 쉐드 웜도 6인치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웜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매듭법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확률이 큽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웜을 세워줬을 때 입질 받을 확률이 분명히 있는데 웜이 커질수록 웜을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팔로마 노트, 이 팔로마 노트를 기존 팔로마 노트에 응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그래서 A, B, C로 나눠봤습니다. 즉 팔로마 A, 팔로마 B, 팔로마 C. 다시 말해서 A 팔로마, B 팔로마, C 팔로마 묶는 방법과 그리고 리치 노트 묶는 방법을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까 구독 누르셨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낚시 영상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